구독 안 한 어둠의 우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창작멘토 복만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출간 소식을 듣고 제가 몹시 당황했던 책을 소개할게요. 나중에 언젠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강의나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려던 주제를 뺏겼네. 어디에? 시점의 힘에. 오늘 소개할 시점의 힘을 쓴 분은 문학출판사 수석 편집자 샌드라 거스. 사실 이분 유명하시죠?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묘사의 힘, 오늘 소개할 시점의 힘, 그리고 첫 문장의 힘 시리즈를 만든 저자입니다. 다른 외국 작법서들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 실무적인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건 바로 이분이 편집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원고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들어오는 지망생들의 원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독자는 모르는 작가의 비밀 도구 시점의 힘과 함께 시점에 관해 알아볼게요. 책 소개와 함께 제 강의가 들어가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시점이 왜 중요한가? 시점이란 무엇일까요? 소설을 이야기하는 화자,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관점인데요. 시점이 왜 중요한가? 학교 국어 시간에 나오는 얘기 굳이 알아야 하느냐? 이걸 꼭 알아야 소설을 쓸 수 있느냐? 네, 시점을 꼭 알아야 멀쩡한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흘러가는 세부적인 방식을 시점이 정하기 때문이죠. 시점을 먼저 정하고 시점이 흔들리지 말아야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설을 처음 써보는 분들 혹은 꽤 많이 써봤다 하는 경우에도 이 시점을 잘 모르면 어딘가 문장이 좀 이상하고 그 장면 이해가 계속 안 되면서 혼란스러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독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짜증내고 가죠, 그분들은. 하지만 제가 원고를 열어보면 이 사람은 시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혹은 자꾸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파악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시점을 정한다는 건 실무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A가 몰래 금고를 열고 있다. B가 A의 그 모습을 봤다.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동작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1인칭 주인공이시죠. 누구인가? 1인칭 주인공이시죠. 누구인가? 전지적 작가시죠. 이 장면에서 A는 B가 자기를 봤다는 걸 못 봤고, B는 A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작가는 얘네들 속마음까지 다 알죠. 제가 언젠가 작가는 이 세계의 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시점화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내 소설의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시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장의 주어를 정할 수 없거나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시점이 문장마다, 문단마다 섞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왕초보의 글입니다. 소설을 처음 써봐도 시점을 잘 맞춰서 쓸 수 있다면 왕초보는 아닌 거예요. 다른 초보들보다 조금은 앞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시점은 언제 정하면 될까? 시점은 원고 집필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고 집필 직전에 정하세요. 원고 쓰기 이미 돌입해서 시점을 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점을 정해야 문장을 쓸 수 있으니까요. 아이디어 짜는 단계, 시놉시스 단계에서는 굳이 먼저 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내가 짠 스토리를 쫙 훑어보면서 프롤로그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은 것 같으니 나 위주로 먼저 가보자. 그리고 1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보자. 혹은 프롤로그는 어린 시절이니까 남주의 1인칭 시점으로 가고 본론 들어가면서부터는 여주의 1인칭 시점으로 가자. 이렇게 원고 집필 직전에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중간에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시점에 정해놔야 원고 집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점의 유형. 국어 시간에 시점에 관해 배운 내용보다 이 책에서 소개해야 하는 시점이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각 시점의 정의, 화자의 성격, 예시, 활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웹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 책의 내용을 따라 제가 디테일하게 구분해 드리자면 웹소설에서 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은 3인칭 깊은 시점과 3인칭 다중 시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웹소설 작품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짜 3인칭 전적 시점에서는 요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그는 자신의 감정이 질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작가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작가가 독자한테 짚어주는 거죠. 웹소설 장르에서 이런 계열의 문장이 나오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작가가 스토리에 너무 개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스토리의 흐름과 웹소설 특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독자는 그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지 맥락상 알지. 질투하고 있는 거 앞뒤 정황 보면 빤히 보이지. 작가가 그걸 보이게 해야지. 그러나 문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적는 스타일은 웹소설 감성이 아닙니다. 넌 지금 모르고 있지만 너의 감정은 질투야. 질투!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약간 좀 재미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회차로 구매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해가 됩니다. 즉, 독자가 알 수 있게 보여줘야지 그걸 대놓고 명시하면 소설적 재미가 떨어진다. 구매 유도에 실패할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웹소설 쪽은 3인칭 다중 시점을 많이 활용합니다. 시점 위반은 금지, 그러나 시점 교차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웹소설 시장 바깥에 있는 소설에서는 시점 교차는 통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것 자체를, 시점을 교차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초보 작가 지망생의 실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좀 특히 이제 신춘문예 이런 쪽은 굉장히 이거를 거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웹소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국 웹소설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점 교차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점 교차를 이야기하려면 요즘 웹소설에서 많이 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먼저 이야기해야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처음 써볼 때 정말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소설을 처음 써보는, 정말 어떤 소설이든 처음 써보는 분들이 이 시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즉, 주인공인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물리적으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쓸 수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 주인공인 내가 어느 회장을 찾아가 부탁을 했고 회장이 오케이 했어. 내가 문 닫고 나갔는데 그 방 안에서 회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내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워. 자, 이 장면에서 회장이 그 안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나는 모르잖아. 나는 이미 문 닫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잖아. 이거 독자한테 보여주려면 시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웹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모든 작품들이 결국에는 전적 작가 시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1인칭 시점으로 많이 쓰는 로판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게다가 현재 웹소설 시장은 장편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점 교차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허용하게 된 현상입니다. 이 책의 2부 응용 파트에서 10장 시점 유형의 조합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유형을 조합하여 사용하기,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점 교차가 허용된다고 해서 그냥 막 되는 대로 섞으면 큰일 나. 자, 독자 여러분, 시점 변경합니다. 전적 작가 시점이었는데 이 장면부터는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꿀 거고 그 나는 바로 남주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해. 진짜 공지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장 속에서 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맘대로 바꿔버리는 것. 독자에게 변경의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멋대로 시점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시점 위반입니다. 이런 시점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지금 이 화자가 어느 인물인지, 독자는 헷갈려,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가. 이렇게 되면 독자들이 도망가고 연동률 떨어지는 거죠. 13장
머리 넘나들기 함정, 14장 흔히 나타나는 시점 문제들. 이 파트에서 시점 위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시점이란 개념을 아예 몰랐다면, 시점이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랐다면, 그리고 시점 전환, 시점 교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이 크게 도움될 겁니다. 그럼 본반에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